안녕하세요. 영화 속 이런 법의 홍종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숫자를 좋아하시나요? 요즘엔 좋아하는 축구 선수의 등번호, 사랑에 맞이하는 아이돌 오빠의 생일, 여러 가지로 다양해졌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행운의 7이 단연 인기였고요. 그 한자 죽을 사의 사나 악마의 저주 666의 6, 13일의 금요일에 13을 꺼려 했었죠. 저는 학창시절 숫자 4를 좋아했습니다. 청개구리 심보는 아니었고요. 왜 친구들끼리 길을 갈 때 둘둘이 짝을 바꾸면서 걸어가도 좋고 윷놀이 같은 거 할 때 1대1로 하는 것보다는 짝을 이뤄서 대결하는 게 더 재밌었거든요. 오늘이 제가 좋아하는 숫자 4, 이 영화 속 이런 법 4회째네요.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이 바짝 코앞으로 다가와서인지 어린 시절 추억이 새록새록해져서 드려본 말씀입니다. 어린 시절 추억만큼은 아니겠지만 이 따뜻한 이야기 난로가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조로조로 이조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변호사님 모셨으니까 영화의 법 이수다 본격 출발해 볼 텐데요. 이 4회째를 맞은 영화의 법 이수다 어떤 영화 선택하셨습니까? 오늘 소개시켜드릴 영화는 영화 꾼입니다. 꾼으로 우리나라 말에서 끝나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박꾼, 사기꾼, 야바이꾼, 꾼으로 끝나는 말이 굉장히 많은데 다 아시겠지만 꾼으로 끝나는 말은 보통 전문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약간 낮춰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통 꾼 하면 떠오르는 말이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사기꾼. 그죠. 이 영화 꾼도 마찬가지로 사기꾼에 대한 얘기입니다. 영화 꾼을 통해서 사기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꾼? 무신 안 하나? 너 그러다 걸리면 한 방에 훅 간다. 걸린 거지. 안 얼굴이야? 그 사기꾼만 골라서 사기치는 그 희대 사기꾼 장두칠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장두칠이 살아있습니다. 잡자. 검사님께서 나라? 원하는 게 같으니까. 어떻게 판을 키울 거야? 판 다시 짜야죠. 팀플레이. 장두칠 위치 따려면 곽승건 숨 쉬는 것까지 감시해야 돼. 이미 붙었어. 춘자가 시간 좀 끌어줘. 걸려들었어. 조건이 좋군요. 잠깐. 딱 속기 좋게 만들어놨네요. 우리한테 접근한 의도가 뭡니까? 철수. 와, 완전 계획적이었단 얘기네. 무슨 소리야? 내가 장두칠만 죽이고 끝낼 줄 알았어? 이 새끼 싹 틀어서 뭐하고 다니는지 알아보라고. 제대로 한판 벌여보죠. 걸? 야, 영상 보니까 지난번 침묵만큼이나 우리 영화 속 이런 법을 위해서 만들어진 영화처럼 아주 안성맞춤인 것 같은데요. 이 꾼은 단군 이래 최대 사건, 사기 사건이라고 불리는 조이팔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어떤 그 금융 피라미드 다단계 그런 사기라고 하죠. 그걸 소재로 해서 이제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이 영화 속에서는 이제 조이팔 이름이 아니라 장두칠이라고 나와요. 네. 이 장두칠을 잡으려는 자, 이 장두칠을 감추려는 자 사이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이제 보도들을 보면 이 조이팔 사건의 피해의 규모가 4조 원, 영화 속에서도 4조 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피해자 수는 5만 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피해자들 또 주장을 살펴보니까 그들은 아니다. 이게 8조가 넘고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피해를 봤다 이거예요. 정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이런 미중유의 사건인데 우리가 이 사기 이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도대체 정확히 사기죄가 뭔가요? 사기죄, 사기하면은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일반인들이 사기다, 너 거짓말하면 사기다 그런 말 쓰는데 이제 법률적으로 사기죄라 하면은 사람을 기망해서 곧 속여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 또 제3자가 취득하게 하는 범죄가 사기죄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안 다가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아 그래서 진짜요? 좀 안 다가와요. 많이 들었던 말인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그래서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재산죄여서 재산에 이익이 뭐 손해가 끼치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하나가 있어야 되고 속이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요건을 따지려면 훨씬 더 많은 요건이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사기죄 하면은 떠오를 수 있는 것 유념해 둬야 되는 게 용도 사기와 그 지불 능력, 지불 의사를 속이는 사기가 있습니다. 안 당할지 모르는데 이제 용도 사기를 말하면 A가 B한테 돈을 빌릴 때 돈 좀 빌려줘 하면 어디다 쓸 건데 물어보잖아요. 이거, 어머니 병원비에 쓸 거야 라고 하니까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흥비에 쓸 거야 라고 하면 안 빌려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용도를 제대로 말을 하면 안 빌려줄 건데 용도를 속여가지고 사용 목적을 속여가지고 빌리는 게 용도 사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불 능력, 지불 의사를 속이는 게 또 하나의 사기인데 돈 좀 빌려줘 A가 B한테 돈 좀 빌려줘 말을 하니까 언제 갚을 건데 그러니까 한 달 후에 갚을게.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한 달 후에 갚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한 달 후에면 갯돈이 나온다 또는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어떤 물품 대금이 온다. 그래서 한 달 후에는 내가 지불할 능력이 있다라는 걸 속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때 되면 갯돈을 탄다든지 물품 대금을 받을 일이 없는데도 이렇게 자기의 지불 능력이나 지불 의사를 속이는 사기가 대표적인 사기 형태입니다. 아, 이제 좀 감이 오네요. 그럼 이제 영화 속으로 들어가서 영화에서 보면 장두칠이 대국민 사기로 4조 원을 사기쳐요. 그리고 이 장두칠의 어떤 얽혀가지고 아버지를 잃었다고 생각하는 현빈은 이 장두칠 쪽을 향해서 3천억 사기를 칩니다. 4조 대 3천억. 이 형량이 다른가? 하나 궁금하고요. 하나는 똑같은 돈의 규모라 하더라도 이 만약에 3천억이다. 근데 이건 한 3명한테 사기를 쳤어. 근데 하나는 똑같이 3천억인데 막 300명, 3,000명 많은 사람한테 사기를 쳤어요. 이럴 경우 뭐 어떻게 형량이 다른가요? 당연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형량을 정할 때는 그 피해 액수 그리고 피해자 수 또 그리고 뭐냐면 범행 후의 태도, 반성한다든지 자백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피해 회복을 했는가, 또 피해자들이 이제 처벌 불허하면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의사 표시가 얼마나 있는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형을 정하는데 피해자 수가 당연히 많으면 형량이 올라가는 하나의 요소가 되는 거고 또 피해 액수가 많으면 당연히 형량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는 5억 이상이면 5억에서 50억 사이면 처벌한 3년 이상의 징역이고 또 50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일 겁니다. 그래서 그 피해 액수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형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피해 액수만으로 형량을 정하기는 어렵겠지만은 보통 한 1억 정도의 피해가 보면은 징역 한 1년 정도가 나옵니다. 예. 아, 그러면은 뭐 물론 3천억, 5조 워낙 큰 돈이라서 다 50억 이상이라 비슷하겠지만 똑같은 돈이라고 해도 한 3명한테 친 사람보다는 그걸 갖다가 더 금액은 한 사람 적지만 더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끼친 사람이 더 강한 죄를 받는다. 예,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예. 그럼 여기서 하나 또 여쭙겠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 뭐 그 아무리 사기 친 사람이 벌 받는다 그래도 나 사기 당했으면 내가 억울하잖아요. 일단 사기 당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뭘까요?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기죄는 재산죄이고 속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지 않아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자기한테 특별한 이익이 온다. 또는 은행 이자가 뭐 5%인데 자기한테는 수익률이 20%다, 30%다. 그런 행운이 온다라고 하면은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근데 특별하게 자기한테 오는 행운 또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는 급하게 생각도 안 해보고 바로 이제 결정해 주는데 이런 경우에 사기를 굉장히 많이 당하죠. 예. 영화에 보면요 명대사가 나옵니다. 2번 나와요 이 대사가. 혹시라도 3번이시면 시청자 여러분 댓글 달아주세요. 불신을 해소하면 확신이 된다. 야, 생긴 거 봐라 이거. 눈 쪽 찢어진 게 딱 사기꾼이라고 써있구만. 이런 놈한테 전 재산을 바쳐? 의심 안 하나? 의심 겁나게 하지. 그러니까 걸려드는 거야. 의심은 해소시켜주면 확신이 되거든. 의심은 해소시켜주면 확신이 되거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기 당하지 않으려고 막 의심하잖아요. 근데 그 의심을 오히려 해소시켜주면 확신이 돼가지고 내 돈을 막 준다는 거죠. 변호사님이 이렇게 많이 사건을 다루시니까 주변에서 볼 때 이렇게 의심을 해소시켜 줄 때
더 사기당한 그런 경우 보셨나요?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1억만 빌려줘. 그럼 일주일 안에 10% 이자를 줄게. 그럼 일주일 만에 1,000만 원을 버는 거니까 할까 말까 망설여져요. 이게 과연 1억을 이 사람이 가지고 도망가지 않을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빌려줍니다. 근데 일주일 후에 1,000만 원, 1억 1,000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한 번 1억만 빌려줘 했는데 또 1억 1,000을 줘. 이거 점점 믿음 가는데? 한 3번, 4번 반복하다 보면은 믿음이 살짝 가잖아요. 제일 처음에 불안했다가. 그러다가 한 5억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일주일 정도 쓴다고. 그럼 5억이면은 5천만 원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10%. 그래서 또 빌려가요. 또 갚아. 이걸 2-3번 반복하다가 10억 정도 빌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 지나면 갚아야 되는데 지금 일주일만 더 쓰겠다. 그러니까 10억이 아니라 한 20억 더 빌려달라. 그간의 신뢰를 쌓았잖아요. 20억 더 그렇죠. 빌려준다. 그리고 더 빌려주면 이게 이자가 1억이 아니라 3억이 될 거니까. 네,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밀린 다음에 안 돌려줍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사기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으로 잠적하겠죠? 잠적하죠. 보통 우리가 잘 언뜻 모를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사기다 하는 어떤 구체적 사례가 있으면 또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보통 영화 속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이 없는데 음식을 시켜 먹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사기입니다. 음식점에 들어갈 때 무전 주식이 네, 들어올 때 손님이 들어오면은 저 사람이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식사를 제공하는데 이 사람이 돈이 없어. 이런 것은 사기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상식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매매 대금을 어떤 물건을 살 때 뭐 1억짜리인데 계약금 1억, 중도금 2억, 잔금 5억을 주기로 했다. 그런데 원래 줘야 될 돈보다 더 준 거예요. 그러면은 매도인 입장에서는 돈이 더 온지를 알잖아요. 알면은 그걸 매수인한테 돈 더 줬다라는 말을 하면서 돌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는데 이거를 안 알려주고 자기가 가져가면 이것도 사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사기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횡재했다고 생각해 가져가는 수도 그러게. 있는데 나중에 알게 되면은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되는 거고 받을 때부터 알았으면 사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 내 거 아닌 거 탐하지 말고 너무 갑자기 특별한 행운이 나한테 생길 것 같을 때 이럴 때 의심해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공짜가 제일 비쌉니다. 자, 그럼 또 국중에서 보면요. 장두칠이 태국으로 잠적을 해요. 심지어 막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자, 이걸 보면 물론 이제 진짜 죽었을지도 모르지만 여기 보면은 정치인이 덮어줘. 돈 많은 기업인들이 덮어줘. 언론도 이제 비호해줘. 이래가지고 이제 싹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라졌다가 나중에 이렇게 한참 있다 들어와요. 만약에 공소시효 지나서 들어왔어. 이러면 사기죄 처벌 안 받아도 되나요? 4조나 해먹었는데? 그러니까 법이 이제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습니다. 다행이다. 그러니까 외국에 이제 나가면은 당연히 공소시효가 진행돼 가지고 처벌이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지나면은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하고 또 법원에서는 면소 판결로 해서 끝냅니다. 근데 이런 경우 해외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도피해 있으면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외국에 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돼 가지고 처벌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들어오면 처벌됩니다. 다행이다. 예. 아니 근데 영화에서 보면요. 장두칠이 사망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조이팔 사망했다고 보도됐잖아요. 예. 이렇게 피의자가 죽으면 사망하면 이 수사 재판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수사 중이면 피의자가 사망했다, 수사 중에 피의자가 사망했다면 불기소 처분합니다. 그리고 재판 중에 사망했다면 공소기각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끝내는 겁니다. 너무하다. 근데 뭐 처벌을 그 사람으로 해야 되는데 죽었으니까 사망했으니까 처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영화에서는 다시 살아 돌아옵니다. 이렇게 살아 돌아오면 그럼 또 그 수사 재판 다시 어떻게 됩니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해서 처벌이 안 되는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죠. 공소기각 결정 또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확정력이 없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살아 돌아오면 다시 수사해서 공소 제기하고 또 재판을 받아서 이제 형량을 정해서 처벌할 것입니다. 이것도 다행이네요. 자, 그럼 한 가지 더 들어갑니다. 질문. 그 영화에서 보면 이 현빈 황지성의 아버지 밤안개 정진영 씨가 연기를 했는데 이 극 중에서 대한민국 여권, 중국 여권 위조해요. 저 새끼들 어떻게 알았지? 너 그러다 걸리면 한 방에 훅 간다.
안 걸리면 되지. 이거는 분명히 뭔지 몰라도 처벌 받을 것 같아요. 처벌받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권은 공문서, 중국 여권은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 사문서. 그래서 한국 여권을 위조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이제 행사를 하면은 공문서 위조죄 그리고 위조된 공문서 행사죄가 되는 거고, 중국 여권을 위조해서 행사를 하면 사문서 위조 또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됩니다. 야, 처음 알았네요. 대한민국 여권은 공문서, 중국 여권은 사문서. 요것도 참 중요한 정보 같고요. 근데 영화를 또 한번 또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이 장두칠의 오른팔이 이 현빈에게 이 오른팔은 곽승건, 박성우 씨가 연기했잖아요. 이 CD 양도성 예금 증서 1억짜리 300장 가져와서 세탁해달라고 해요. 이 돈 세탁 이거 당연히 좀 처벌받을 것 같은데, 또 이거를 현빈이 사채업자한테 가져가가지고, 물론 그 사이에는 검사 유지태가 끼지만 또 이 사채업자한테 이걸 이 불법 취득한 이 CD를 또 돈세탁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걸 시도한 뭐 이 현빈 또 이거를 돈을 바꿔주는 사채업자 이런 사람들 다 처벌되나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뭐 옷 세탁하면 돈을 벌잖아요. 물론 돈 세탁해서 돈을 법니다. 그러나 이제 돈 세탁하면 처벌이 됩니다. 처벌되는 법률이 특정 금융거래 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공범관계에 있으면 공범으로 처벌되고 이제 가담 정도에 따라서 처벌 시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개그 시도하시네요. 옷 세탁, 돈 세탁. 근데 만약에 그냥 이게 막 1억짜리 이 CD가 하도 날아다니니까 막 저는 정말 종이 쪼가리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로 만약에 위조한 거야. 위조한 CD였어. CD 같은 경우는 유가증권이라고 합니다. 유가증권을 위조했으니까 유가증권 위조죄 행사했으니까 동행사죄로 처벌됩니다. 이 영화에 보면은 진짜 도청, 몰카 촬영 너무너무 많이 나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영화에도 사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다른 영화의 차별점은 심지어 검사 유지태가 그거를 주도해가지고 이 불법 촬영과 도청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가 불법 도청이나 불법 촬영을 했을 때 어떻게 처벌됩니까? 그러니까 도청 같은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만 도청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범죄 수사 목적으로 도청을 하려고 하면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 촬영 같은 경우는 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으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이 됩니다. 근데 그보다 특히 먼저 아셔야 될 게 도청하려고 카메라를 설치하라고 방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건 다 주거 침입죄에 해당됩니다. 범죄 목적으로 또 그 거주자의 허락 없이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로 처벌되고, 도청이라든지 카메라 촬영이라는 것은 다 100% 처벌이 됩니다. 야, 이 검사, 우리 이 유지태 씨 법원의 허락 안 받고 도청 몰카 촬영했으니까 처벌 받겠고, 그죠? 맞죠? 거기다 성적 수치심. 여기서 보면은 이 박성웅 씨와 이 나나가 영화 속에서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한 집에 있을 때 거기도 촬영을 카메라를 넣었으니까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네요. 에휴, 처벌되겠어. 자, 그리고 또 여쭤볼게요. 이제 영화는 흐르고 흘러 후반부에 다다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현빈 씨가 뭔가 흔히 말하는 빵에 들어갔다 나온 뭐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아, 저 영화 그렇게 둔하게 보는 사람 아닌데 잠깐만, 지금 들어갔다 나온 거야? 왜? 너무 금세 갔다 나온 분위기인 거야. 막 늙지도 않았고. 아니, 이렇게 큰 사기를 쳤는데 이게 아버지에 대한 어떤 복수, 이 복수로 한 거라서 무슨 사기죄가 감형된 건가요? 왜 이렇게 금세 나왔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이제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 보통 이제 영화의 극적 진행을 위해서 나온 것 같은데, 그 3천억 사기를 쳤으니까 처벌이 아까 말씀드렸죠. 1억 정도면 한 1년 정도 나온다. 그러면 3천억이면 3천년이 나오냐?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근에 나온 판례 중에 하나가 1조 원 사기친 게 있습니다. 사기를 한 게 FX 거래라 해가지고 환율 거래에서 돈을 모은 게 있는데 1조 원 정도 사기를 친 사람이 15년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빨리 나온지는 잘 모르겠고, 보통 아버지 복수하려고 하는 범죄니까 그 점이 감안돼서 형이 줄어든다.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약간 미미할 뿐이지 하나의 요소일 뿐이지 뭐 형이 대폭 감염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 현빈이라서 가능했던 걸로 그냥 넘어가기로 애교 있게 넘어가기로 하고요. 예, 예. 아니 근데 그 영화에서 보면요, 이 장두칠이 국민을 대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치는 사기도 있지만 이 황지성이 또 사기꾼이 사기꾼을 대상으로 이렇게 사기를 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랑 뭐 이렇게 좀 다르게 처벌이 되나요? 그것도 하나의 이제 고려 대상이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량을 정할 때는 반성하고 있는가, 자백하고 있는가, 범죄 후에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피해 액수, 그리고 피해 규모, 또 이제 피해자의 수, 뭐 그런 피해 회복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형량을 정하지 1 더하기는 2다라고 해가지고 딱 이거니까 이렇다라고 도식적으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그쵸. 아무리 살인범이라고 해도 내가 살인범을 죽이면 그거 살인죄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사기꾼이라 해도 그를 사기쳐도 사기는 사기니까. 예, 예. 일반적으로 이제 형을 정할 때는 보통 이제 양형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인터넷에 양형위원회에 들어가면은 양형 기준표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형량을 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양형위원회를 치면 거기에 들어가서 양형 기준표를 보면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현실적으로 변호사들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정말 힘들어요. 그 자기가 직접 그렇구나. 해보면은 저희도 죄송해요. 법에 대해서 뭐든지 알 것 같아가지고. 변호사들이 이제 아는 거라고는 자기 사건에 대해서 이제 진행하면서 기록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꼬치꼬치 물어보니까 답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영화를 제작진은 정말 재밌게 봤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약간 크게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소소하게 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혼자 또 따로 막 숫자 4 엉뚱하게 좋아하듯이 혼자 또 엉뚱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별로였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지금 이 사기 영화예요. 게다가 반전에 반전, 사기에 사기가 막 몇 번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아니 이 영화 설계도 지금 있는 거야? 아니 나중에 반전일 거니까 이거 어차피 가짜일 거니까 그냥 막 던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저는 좀 이거 설계도 없는 영화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감독이 조금 설계도 좀 마련을 하지 않았으면 좀 정밀하게 그렸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저도 거의 동감하는데 영화가 반전을 너무 거듭하면 사람 머리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사기죄 같은 경우나 뭐 그런 것은 머리를 쓰는 영화잖아요. 그래서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길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머리보다 영화 속도가 좀 느리다. 그런 점이 좀 안타까웠고 또 반전을 너무 자주 하니까 사람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임팩트 있게 한두 번만 반전을 일으켜야 되는데 너무 자주 반전을 일으키니까 영화가 이제 크게 임팩트 있게 안 다가오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시나리오는 엄청 재밌다고 충무로에 소문이 났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이렇게 우리가 느끼기에 좀 그랬던 게 저는 뭐 설계도가 없는 거거나 아니 그럼 설계도 있어요. 있다고 해도 시공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근데 어느 면으로 보나 저는 감독이 좀 부족했다 싶고 또 하나 저는 시공이라 하면 결국은 배우들의 연기도 이게 집을 짓는 일이잖아요. 저 배우들 연기도 사실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번 영화 보면서 이제 배우들 중에 이제 어떤 배우가 이제 연기한 게 크게 눈에 띄는 건 없었고 눈에 띄는 것은 나나 씨, 그 가수가 이제 배우로 데뷔한 그거만 좀 눈에 띄었지 특별하게 눈에 들어오는 그런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지난주 이한희 씨 이어서 여배우한테만 혹시 관심 가지시는 거 아니에요? 여배우가 아니라 그 직업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가니까 관심이 가는 거죠. 예. 뭐 그런 걸로 뭐 이한희 씨 원래 배우였는데 왜 나나 씨만 마음에 드신다고 그래요? 마음에 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특이했다, 눈에 좀 띄었다라는 거고. 근데 기자님은 아예 이제 그 배우들 연기가 마음에 안 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현빈 씨, 뭐 유지태 씨, 뭐 배성우 씨 있는데 일단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현빈 씨는 어떠세요, 현빈 씨? 현빈 씨 연기. 이게 얼굴 천재 웬만한 연기력으로 정말 극복하기 힘들구나. 아니 그리고 왜 이 남자는 왜 이렇게 연기 기복이 있습니까? 공조 때 그렇게 멋있더니 이번엔 좀 아쉬운 거야.
예를 들면 이제 막 배 타고 가는데 저는 이 아버지 복수하러 가는 사람 같지가 않고 막 카메라 앵글이며 음악이며 무슨 양복 CF 막 캐주얼 CF 찍는 줄 알았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꼭 비장하게 복수하러 가야 되냐. 그 아버지를 잃은 애잔한 슬픔. 그거가 잘 녹아들어서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장두칠이 밀항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 장 씨의 행방에 대한 단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는데요. 속보입니다. 피대 사기꾼 장두칠이 지난 12월 중국에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장 씨의 장례식 동영상과 사망 진단서를 입수하고 진위 여부를 경찰의 파악하며 공식 사망 발표가 있었지만 살아있는 장 씨를 봤다는 목격자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장 씨의 죽음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제대로 한 판 벌여보죠. 걸? 이끼는 제일 먹고 싶은 걸로 던져줘야지. 10억. 탑재 앞에서 밑장을 빼? 저 새끼 절대 믿지 마세요. 항상 한 수를 다 감춰놓는 놈이에요. 의심은 해소시켜주면 확신이 되니까. 유지태 씨는 이제 검사 역할 했잖아요. 그 냉혈하게 이제 검사 역할 했는데 그 역할은 잘 소화한 것 같습니까? 유지태 씨 사실 이 배우만큼 영화에 대해서 많이 알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이 아는 것도 때로는 과유불급일까요? 조금 왜 그렇게 많이 하는데 뭐 모르는 표현이 안 될까? 안에서는 뭔가 막 이렇게 발버둥 친 것 같고 좋은 연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우리한테 잘 와닿지 않는 느낌? 그런 게 있었어요. 짜잘한 판에 얼굴 팔고 다니지 말라고 했을 텐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석검사 박희수입니다. 그 맨날 터질 생각만 하지 말고 일들 좀 합시다. 나머지는 어떻게 판을 키울 거야? 근데 이거 하나는 확실해요. 와 진짜 뭐 잘생긴 얼굴 하나도 안 보이고 진짜 좀 악랄하고 비열해 보이더라고요. 그럼 연기 잘한 거네요. 그러네요. 그럼 배성우 씨 연기는 어때요? 배성우 씨 사실 연기 못한 거 아니죠. 잘했어요. 근데 이 영화 이 캐릭터에 반전이 있는데 반전 있기 전까지가 조금 너무 좀 생각이 좀 적으신 분이야. 사정사정을 하라고 너한테? 형 무릎 꿇었다. 주정아! 서해 한번 오셔가지고 진술 좀 해주셔야 되는. 정말 감사합니다. 잘했어 이 새끼야. 긴장하지 말고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 걸려들었어. 연기를 못했다기보다는 캐릭터 자체의 매력이 적었다. 그래서 우리 배성우 씨가 요즘 정말 한때 충무로에서 배성우가 나온 영화, 나오지 않은 영화로 구분한다라고 했는데 이 대세의 시절에 시나리오 들어온 거 많았을 텐데 꼭 이거 택했어야 됐을까 조금 아쉬웠어요. 나나 씨 너무 예뻐서 제가 질투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이제 많이 연기 배워 가시면 좋은 배우 되겠다 싶고 그 좋은 배우가 될 단초는 보았습니다. 술 취한 연기. 깜짝 놀랐어요. 어쩜 진짜 술 취한 사람처럼 잘하더라고요. 이뻐라. 선생님 저것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이번 수술 메인은 춘자. 아마 몇 시간 걸릴 텐데 힘들겠지. 장난해? 평생 못 태어나오지. 저는 그때 나나 씨 연기보다 그 박성우 씨가 보통 이제 조직 폭력배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약간 순진하게 이제 여자를 모르는 순진한 연기를 하는 게 약간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접근한 의도가 뭡니까? 곽승건 잘 나가는 사업가에 뭐 정감 없고 조건이 좋군요. 사실 박성우 씨가 굉장히 센 사람인데 요번에 아주 점잖게 어떻게 보면 색깔 없이 무색무취로 연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오히려 저 사람이 뭔가 영화의 비밀을 쥐고 있나? 이 영화가 이게 다가 아닌가? 뭔가 반전이 있나? 이런 물음표를 줘서 야 역시 아무리 감독이 좀 잘 못해도 하는 사람은 기본은 하는구나 이런 느낌 가졌고요. 저는 안세아 씨가 이 3인조잖아요. 배성우, 나나 그리고 요 안세아 씨의 연기가 저는 제일 좋았어요. 제일 현실 연기. 스캔 떠났어요. 이 새끼 완전 골 때리던데요. 이쪽에서 GPS로 따라가고 있으니까 도청돼? 이거 됐습니다. 영화를 너무 분석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오는 느낌 그대로 보셔야 되는데 너무 분석적으로 보시는데 그러면 영화 보시면서 이제 음악적인 부분 어땠어요?
아니 음악이 지난번 좀 대장 김창수랑 비슷해요. 왜 이렇게 음악 분위기마다 이렇게 막 딱딱 분위기 맞는 거, 또 볼륨 막 키워가면서 이렇게 틀어주는 걸까요? 그런 게 잘 만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음악을 튼다. 거기에 맞는 뭔가를 한다 하면은 굉장히 잘 만든 영화 아닙니까?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워낙 반전에 반전, 너무 반전이 많은 영화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말로는 설명을 못 해줘도 음악으로 이렇게 분위기의 변화를 설명하려고 그랬던 것도 같네요, 진짜. 뭐 그렇기도 하네요. 뭐 힌트를 주는 게 뭐 복선을 까는 것도 있죠. 음악으로 이제 복선을 까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야, 이게 회차를 거듭할수록 예. 정말 서당계 3년의 풍을 읊으시네요. 예, 이 예. 날로 이 깊어지는 영화에 대해서 조예가 깊어지는 이주로 변호사의 면목을 제가 느낄 수 있는데요. 예. 기자님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제 마음에 드는 것보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이제 마음에 드셨던 부분 한번 꼽으신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 예. 이 영화가요. 반전에 반전이 좀 많아서 그렇지. 그냥 뻔하게 예상되는 반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예. 마지막에 굉장한 충격적 반전. 사실 요거 말하고 싶은데 요거 스포일러라서 말할 수 없지만 굉장한 반전이 진짜 있잖아요. 그 반전은 이제 기술. 그것만으로도 저는 이 영화의 큰 장점이다. 그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현빈에 대한 또 이 배성우 배우에 대한 유지태 배우에 대한 애정으로 이 영화 택했는데 뭐 변호사님이나 전학계 100% 만족할 수 있는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뭐 저희뿐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도 더 사랑하실 수 있는 영화로 다시 찾아뵙는 걸 우리 약속 한번 해볼까요? 예,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주로 변호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주로 변호사와의 영화엔 법이 쓰다는 여기까지지만 시청자 여러분은 저하고 2차 가셔야죠. 홍 기자의 볼만한 영화입니다. 날이 쌀쌀해져서인지 그 어느 때보다도 엄마의 따뜻한 품, 아빠의 묵직한 손이 그리워지네요. 그래서 이번 주 볼만한 영화는 모성애, 부성애에 관한 영화들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화는 엄마 고두심 아들 김성균이 만난 채비입니다. 오늘부터 다 네가 해야요. 할 수 있겠어? 민기 혼자 했어. 아이고. 아이고 차라리 가만 좀 있어. 잔소리. 엄마 밥 줘. 엄마 힘들어? 너 때문에 힘들어 뒤지겠다 이놈아. 엄마 저기. 아이고 이놈아. 그게 야채빵이지 샌드위치야. 어떻게 시간이 짧게 더 안 될까요? 엄만 이러고 사는 게 인규 위하는 것 같지? 우리 아들한테 불화 한 번 쳐주시오. 인규 혼자 살게끔 가르쳐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말이오. 지금까지 연습한 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오. 아들이 발달장애인데 엄마는 뇌종양 3기. 영화 채비는 세상을 떠날 채비를 하는 엄마 이야기가 아닙니다. 혼자 남을 아들의 살아갈 채비,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 더 안타까운 엄마와 아들의 자립 채비 고분분투를 따라갑니다. 울 준비 되셨나요? 다친 데 없어? 엄마 죽지 마. 인기 엄마 없는 거 싫어. 인규 싫어. 이놈아, 그게 엄니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엄마가 하늘 나라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죽지 마. 엄마.
채비는 울리려 애쓰는 영화가 아닙니다. 관객 스스로 저마다의 사연으로 울게 되는 영화인데요. 그래서 울고 나면 눈이 따갑고 목이 아픈 게 아니라 가슴이 맑아지는 흔하지 않은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조영준 감독에게 특급 칭찬을 드리고 싶은 이유입니다. 얼마나 연구하고 얼마나 노력했을까. 김성균의 발달장애 명연기는 물론이고요. 아이고 이놈이 또 왜 샴푸는 처먹고 이려? 가만 좀 있어 이놈아. 알리보! 얼른 입어. 감기 걸린다니까 이놈이. 아이고 참말로. 해먹다. 아이고 이놈아. 그렇게 햄만 쏙 빼먹으면 그게 야채빵이지 샌드위치야. 아이. 또 염탐률이냐? 얼굴로 목소리로 하는 연기는 기본. 돌아앉은 등으로도 연기를 하는 고도심의 엄마 연기는 그야말로 일품입니다. 너가장 질질 짜면 누나랑 놈들이 얼마나 슬퍼하겠냐. 그렇게 너는 엄니가 하늘나라 갈 때 꼭 씩씩하게 웃으면서 손 흔들어주는 거야. 알겠지? 뜨거운 눈물, 우울채비 필요 없고요. 그저 예매만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슴이 맑아지는 귀한 경험. 누구의 자식이자 누구의 부모인 당신이 놓치기엔 너무나 아까운 채비입니다. Has anybody seen a little short curly hair? I can't find him. Don't hurt him! Bring out the police! Help me! They've got my son! My son's been kidnapped. If you wait with me here, ma'am. That's what all these people did. They waited. Let me tell you something. As long as my son, I will not stop. Wherever you go, I will be right behind you. You took the wrong kid. 여기 또 한 명의 엄마가 있습니다. 키드냅, 제목처럼 아이를 납치당한 엄마고요. 일단 여주인공 믿고 보셔도 좋습니다. 영화 몬스터볼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받은 연기파 배우인데다 지난 10월 국내에서도 뜨거운 사랑을 받은 킹스맨 골든서클에서도 멋짐을 폭발시켰던 바로 그 배우 할리베리이니까요. 가난 속에서 홀로 씩씩하게 아들을 키우는 엄마, 파김치가 될 수밖에 없는 일상에서도 아들과 공원을 찾아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데요. 전 남편에게서 걸려온 양육권 박탈 경고 전화. 눈으로는 아들의 모습을 살피랴 귀와 입으로는 양육권을 지키려 언쟁을 벌이는 사이 그만 깜짝같이 아이가 사라집니다. 영화 배트맨에서 캣워먼도 했던 액션 여전사여서일까요? 말해도 믿지 않고 도와달래도 돕지 않는 경찰에게 맡기는 대신 내 손으로 아들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무섭게 차를 몰아서일까요? 영화는 리암 리슨 대신 할리베리를 기용한 테이큰으로 트랜스폼합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카체이싱. Let me tell you something. As long as my son is in that car, I will not stop. Wherever you go, I will be right behind you. You took the wrong kid. 이게 무슨 모성애야. 미리 고개 흔들지 마시고 미국 현지에서 잘 만든 스릴러로
호평받은 키드냅이니까요. 할리베리니까요. 뭘 볼까 위시 리스트에 넣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경찰보다 빠르게 엄마가 직접 찾아 나서는 건 엄지원, 공효진 주연의 영화 미싱. 공권력을 믿느니 사적 복수를 감행하겠다는 측면에선 장영남 주연의 공정사회를 생각나게 하는 영화. 여성 주연 영화에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엔 부성의 영화 한 편입니다. 영화는 아빠가 아닌 남자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I am a headhunter, the purest form of salesman. Which one of you's getting an interview today? This job is a desk, a phone, a chair, and your ass. I'll announce the new general manager the first of the year. One of you will get the job. I'm a damn American hero. Ryan, what's the deal with his gut, son? You need to get some exercise, buddy. Good morning. Gotta go. Sometimes I feel like you don't really live here, you just sleep here. What's going on? Just worried about Ryan. I made an appointment for him to see the doctor. Dad, I need a rest. He complains of chronic fatigue. You did not notice those signs? He's not fine. What do we need to do to turn this around? Cancer is not a negotiation, Mr. Jensen. We're your family, Dane. You're gonna wish you had this time back. Do you remember when everybody else is ready for the ending? I'm just ready to begin. He's the only one that makes me feel safe. Every family has its issues, but you only have one family. You don't want the job, that it? Everything I need, I already have. Never fade away. 마치 나훈아의 노래 남자의 인생 뮤직비디오로 만들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침밥 대신 에너지 드링크로 하루를 시작하고 점심 먹을 시간도 없고 야근은 오늘도 필수 이것만. 지친 하루 눈은 감고 귀는 반뜨고 졸면서 집에 간다. 아버지란 그 이름은 남자의 인생. 그에게 돌아오는 건 아내의 잔소리. That's it. You just go to sleep. I couldn't help it. 이게 다 가족을 위해서야. 자신을 항변하지만 당신은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 아내의 말에선 흘려들을 수만은 없는 무게가 느껴지네요. 승승장구 헤드헌터가 가족밖에 모르는 패밀리맨으로 변신하는 계기는 아들의 암입니다. 채비에서는 엄마가 암이었는데 타임투게더에서는 아들이 암이네요. 여기서 잠깐 아버지 대인 역의 남자 누군지 알아보셨죠? 영화 300의 레오나드 왕, 그 짐승남 제라드 버틀러 맞습니다. 아들이 암에 걸리며 아들과 타임투게더 소중한 시간을 함께하며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어른이 진짜 어른이 되는 성장기. 안 봐도 뻔해 라는 생각은 속단입니다. 짐승 액션남 제라드 버틀러의 따뜻한 패밀리맨으로의 연기 변신 하나 보시라고 이 영화 권해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때로 영화가 여행이 될 때가 있죠. 타임투게더에서는 미국 시카고 여행을 선사합니다. 암에 걸린 아들의 소원대로 빌딩 투어를 하는 부자의 모습. 저도 가본 적 없는 곳인데도 시카고의 랜드마크로 불리는 트리뷴 타워를 비롯해 루커리 빌딩, 리글리 빌딩, 그리고 밀레니엄 공원. 진정한 아버지와 아들이 되어가는 영화 스토리와 함께 둘러봐선지 뭔가 애틋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시카고 가보셨던 분이라면 자신의 추억이 새로 떠오르실 거고요. 대인 말고도 우리 아버지들의 삶을 보여주는 월렘베터, 알프리드 몰리나의 연기도 엄지척입니다. 아빠와 함께 오랜만에 영화 한 편 어떠신가요? 어느새 송년회를
얘기하는 시기가 됐네요. 2017년 시작할 때 계획하셨던 일 많이들 성취하셨나요? 시도도 못 해본 게 많다면 전부를 욕심내지 마시고 딱 한 가지만이라도 12월 한 달 열심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2달 전 새롭게 시작한 영화 속 이런 법을 더 알차게 만드는 일에 12월 한 달을 쏟아보겠습니다. 2016년 말엔 영화 속 이런 법이 없었는데 2017년 말엔 있다는 게 저의 일상엔 즐거움이 되고 있는데 부디 시청자 여러분께도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하는 욕심을 품어봅니다.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The world remains in mourning after the death of Superman. Violence, acts of war, and terrorism are all on the rise. I had a dream. It was the end of the world. Invasion. I think it's something more. Something darker. We're asking people we don't know to risk their lives. Strong man is strongest alone. You ever heard that? That's not a saying. That's the opposite of what the saying is. Divided. We are not enough. The world needs Superman. I made him a promise. This is why I brought you together. Ride ain't over yet. My man. Oh, hey, you're up. Am I in a dorm room? Yeah, I folded your pants for you. Great. Dude, did you hear that or what? Go shorty, it's your birthday. Stop global warming. We gon' party like it's your birthday. We gon' sip Bacardi like it's your You birthday. sneaky little biatch. Maybe you should switch to water next time. Super helpful. Don't be late to the party tonight. Okay, bye. Bye. Tree, happy birthday. You can find me in the club, bottle full of bub. Look, mommy, I got the ex again and taking drugs. I'm in the habit. You scared me. Hey, you're up. Look, I know this isn't gonna make any sense. Stop global warming? I feel like I'm losing my mind. You sneaky little biatch. Happy birthday. I've already lived through this day. Somebody's gonna kill me tonight. So you're getting here now. But is everything okay? Shut up! Shut up! Shut up! Assuming that I believe any of this is even possible. Sprinklers. Car alarm. The way I see it, you have unlimited amount of lives, unlimited opportunities to solve your own murder. So I'm supposed to keep dying until I figure out who my killer is? You want to live to see tomorrow, right? Whoever's killing you knows it's your birthday. Pretty much the entire school knows. You relive the same day over and over again. Kind of start to see who you really are. All units, we've got a 1878. 저 치료실 문은 왜 잠그신 거예요? 네가 거기 왜 신경 쓰는데? 하나님, 부처님, 부모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저 가게 내놓은 지 5개월이 넘었어요. 들어와서 일단 이걸 뿌려. 장사가 이렇게 안 되는데 알바를 또 구해요? 가게 팔리면 한 번에 정리한다고. 밀린 게 거의 200이에요. 한 열흘 정도만 맡아주라. 그땐 이 빚도 싹 털고. 제가 이런 가게는 다 잘 됐습니다. 목동이가 들어왔네. 꽉 찼어요, 방금. 저 정도면 마음에 있는 거야. 형님! 나 3일 뒤에 계약하는 거 어때?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보세요? 계약서 2장 찍을 때까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3일이야. 치료씨 앞에서 뭐 하고 있었어? 근데 저거 왜 다셨어요? 사장님 비비디 방이세요? 잠깐만. 뭐야? 뭐냐고? 아무도 없다니까! 조용히 마! 안 돼! So much has happened since I last saw you. I lost my hammer, like yesterday. So that's still pretty fresh. Hela, the goddess of death, has invaded Asgard. And you and I had a fight recently. Did I win? No, I won, easily. Doesn't sound right. Well, it's true. Oh, I've missed this. I thought you'd be glad to see me. Need to stop her here and now to prevent Ragnarok, the end of everything. So we're putting together a team, like the old days. Surprise! This will be such fun. Here we go! I'm not a queen or a monster. I'm the goddess of death. What were you the god of again?